컴퓨터에다가 하고 네, 다시 잘 보이시죠? 네, 예. 그래서 통합융합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통합은 저희가 통합교과라고 하죠. 통합교과 과정이 시작이 되면서 예전에 20세기에서 있었을 때의 그때의 방식이 좀 산업화를 통해서 변화가 일어난 다음에는 통합적 인재를 만들어내자. 이게 교육부의 가장 1번의 인재상이었었어요. 그런데 요즘에 들어가 보시면은요. 통합, 융합, 통합에서 융합으로 넘어가서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들어내자. 이게 또 되게 많은 카테고리 중에 대표적인 게 융합이라는 단어를 훨씬 더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 학교에서는 통합이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이거의 차이는 어떤 개념이냐면, 네, 안 넘어가네요? 네. 그 통합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그물 독서라든지 이런 통합 교과 아니면 통합 융합, 통합 그물 이런 걸로 해서 밖에 있는 것들을 안으로 집어넣는 약간 지식화된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융합을 할 수 있는 건 아이들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들과 그리고 밖에서 배웠던 것들을 같이 믹스해서 내 가치관과 또 내 상상력 그리고 내 창의력과 연결을 해서 융합을 해가지고 바깥으로 표출하는 게 융합이에요. 그러면 통합은 뭔가를 배워나가는 거. 융합은 그 배운 것들을 요리를 해서 짠 하고 남들에게 보여주는 거. 근데 그 보여주는 자체, 융합적 인재를 만들어 보자라고 하는 건 바깥으로 표출하는 것들이 보여주는 게 남다르게 만들어야 되는 게 지금의 인재상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배우는 것들이 비슷하고 그리고 통합교과라는 개념으로 아니면 우리가 얘기하는 누리과정으로 배워내는 건 동일한데 그럼 어떻게 융합을 해야 되느냐? 이 아이가 스스로 안에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그리고 그 부분들을 할 수 있는 엄마의 도움이 이제는 분명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통합의 인재를 만들어내겠다고 했었던 예전 시대의 인재상에서는 주입식 교육이었죠. 바깥쪽에 있는 것들을 안으로 넣어서 누가 더 많이 기억하나, 누가 더 많이 이것들을 문제로 만들어서, 문제 읽어서 찍어서 정답을 맞춰내느냐가 중요한 시대였다고 한다면 지금은 그렇지가 않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의 엄마의 역할, 그리고 집에서의 엄마가 아이에게 해줘야 되는 것들이 정말 좀 몇 가지로 나누어서 꼭꼭꼭 해야 되는 것들이 생긴 거죠. 그러면 저희도 워킹맘이고, 여러분들도 워킹맘 되게 많으실 텐데요. 그러면 저는 시간이 없어요. 지금 하는 것도 학원 가고 왔다가 저다가 하면은 시간이 없어요. 언제 이걸 다 해줘요? 라고 하는데, 소위 말하면 학원에서 배우는 것들이 지금 통합, 바깥의 거를 안으로 집어넣는 활동들이거든요. 근데 집어넣었던 활동들을 바깥으로 표출하는 융합에 대한 작업을 학원에서는 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백업이 분명히 필요한데 이게 안 했을 경우에 어떤 부분들이 조금은 부족하거나 좀 느리게 걸을 수 있는지는 제가 후반부에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러면 우리 아까가 융합적 사고를 할 수 있는 인재. 그러면 그 사고, 그 뒷부분은 많이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6세, 7세, 7세, 8세였다고 한다면 한자 조금씩 하면 생각할 사, 이런 거 많이 하니까 생각사에 고민하고 숙고하고 사색하고 사유하는 자체의 힘을 저희는 사고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색, 사유, 고민, 숙고라는 이 네 가지의 단어에서 아이들은 다 뭘 해야 되냐면 자기주도라는 개념들이 분명 생겨줘야 돼요. 그러고 내가 궁금해야 되고 내 고민이 있어야 되고 내가 숙고하고자 하는 개념이 있어야 되고요. 한자리에서 그리고 그 상황에서 끝까지 가지고 가고자 하는 집착력이라는 것들이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사고의 깊이는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깊어지는 사고, 이 힘이 체력이랑 근력이라고 하는 그 힘 자체가 넓어지고 그리고 정말 단단한 근육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요. 아까 얘기 드렸던 끈기라는 개념과 꾸준히 하고자 하는 개념들이 분명히 있어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우리 아이에게 한 가지 꼭 필요한 게 있어야 돼요. 동기부여요. 네.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이 분명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동기부여는 유아기, 2, 3세의 아이들, 그리고 4, 5세, 6, 7세로 나눌 수 있거든요. 파트를. 2, 3세 아이들 같은 경우에 동기부여는요. 뭘로 시작되냐면요. 네, 여러분들이 앞에서 뭐 보여주는 직간접적인 코끼리를 직접 보러 가고 뭐 어디를 풀을 만져보게 하고 이런 것들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네, 나를 둘러싸고 있는 1차적 환경이 가장 중요합니다. 동기부여에 있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거에 있어서 호기심 자체가 생기질 않아요. 그리고 한 번도 노출해보지 않고 들어보지 못했던 건 뇌에서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네, 뭔가 소리가 아이들이 사부작사부작 신기한 소리들이 나면 그 시기에 아이들이 뭔가 막 뭐 울거나 무언가를 하고 있다가도 뭐가 이렇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백색 소음보다 조금 더 고차원이긴 한데 이해하기 위해서 백색 소음이라고 단어를 설정을 할게요. 그런 소리를 들었을 때 똑같은 데시벨로 똑같이 있는 내가 되게 많이 들어보지 못했던 그 소리에 아이는 목소리 울음을 그치고 그 소리를 듣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들어봤었던 거 그리고 새로운 것들 그리고 거기에 있어서의 내가 한 번쯤은 봤었던 것들에 있어서 좀 더 호기심을 끌어가고 그리고 내가 저거를 저기 앞에 신기한 게 있다. 어떻게 가봐야겠다. 배밀이를 해보기도 하고 네, 짚으려고 노력해보기도 하고 그런 게 2, 3세의 동기부여예요. 2, 3세의 동기부여는 움직임과 연결이 많이 되거든요. 뭔가 생각하고 나 엄마 이거 모르겠어. 어쨌어.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잡고 싶고 만져보고 싶고 잡아 끌어보고도 싶고 그 다음에 2세 정도면 뭐예요? 입에다 갖다 넣어보고 싶고 미란세포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시기가 그때 구강기라고 하는 부분이라서 입에다가 넣었을 때 정말 신기하게도 아이가 질량과 크기 그리고 질감까지 다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뇌는 12개월에서 24개월 그 순간은 정말 폭발적으로 반응을 한다고 폭발적으로 발달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랬을 땐 그 동기부여를 꼭 해주려면 환경적으로 깔아줘야 돼요. 근데 그게 일반 장난감이나 이런 것들의 노출도가 그때 많아지면 동기부여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되겠어요? 그렇죠. 장난감적으로 연결을 하겠죠. 아, 장난감은 참 재밌는 거구나. 내가 혹시나 우리 아이가 자동차에 너무 많이 빠져 있다고 하시는 분들. 네. 자동차가 처음에 아이가 우리 지금 세대를 살아가면서 가장 첫 번째의 운송수단이 되거든요. 거의 다 거기 어디죠? 산후조리원 기타 등등 해서 가장 먼저 타는 게 택시나 아니면 자기 차나 이런 걸 타게 되죠. 그래서 뭔가 신기한 얘를 타면 어딘가를 가. 앞에가 어른어른거리고 어디를 가요.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첫 번째 그런 신비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이는 자동차에 관심이 가져집니다. 그래서 아이가 자동차를 보면 반짝반짝하고 뭔가를 좋아하니까 어디 뭐 아장아장 걸을 때 되면 장난감을 지나가거나 마트에 가면 내가 알고 있으니까 장난감에 가겠죠. 그러면 엄마 아빠가 그래 너 하나 갖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 사줄게 해서 하나 사줍니다. 그러면 아이는 또 동기부여를 해줘요. 아 이건 재밌는 거구나. 그러면 그 동기부여를 받고요. 또 집에 가서 책을 봤더니 어이구 자동차 그림이 있네. 그거에만 관심을 가져져요. 그러고 그거에만 관심을 가져지고 또 어디를 갔더니 또 노란색 자동차가 또 있네. 빨간색이 있네. 그러니 그거에 있어서 아직 자기 그 제어 능력, 컨트롤을 잘 못하다 보니까 사고 싶고 갖고 싶은 거에 있어서 거기에서 소유를 하고 싶어지거든요. 내 손에 있어야 이게 안정화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거기서 사달라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사주고. 그러니까 오히려 자동차를 좋아하고 공룡을 좋아해요.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장난감들이 그쪽으로 많이 있었던 이유도 그거예요. 아이가 가장 먼저 만나는 부분이라서 계속 엄마가 거기에 몰입할 수 있게 소위 말해 글로 끌고 갔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이가 두 번째, 세 번째 자동차에 관심을 가져지면 완제품으로 되어 있는 노란색, 빨간색, 파란색 자동차, 소방차, 무슨 차 이런 것들을 다 사주는 부분들보다는 그걸
새로이 만들 수 있는 교구 같은 거 있죠. 네, 블럭이라든지 뭐 이런 걸로 해서 아, 자동차인데 자동차가 네모 자동차네. 위에가 세모가 되어 있는 자동차네. 매번 바꿀 수 있게끔 아이가 가지고 있는 그 형상을 네, 실제적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훨씬 더 건설적인 거죠. 그래서 2, 3세에 뭔가 동기부여 자체가 장난감이나 기타 등등으로 갔었을 때는 완제품을 사주시기보다는 반제품, 즉 아이가 만들거나 엄마가 만들거나 아 우리 아이는 뭐 피라미드를 못 만들어요. 아니면 뭐 에펠탑을 못 만들어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그러면 엄마가 직접 만들고 있는 것들을 아이가 보더라도 이게 바로 간접 경험이거든요. 네, 그게 바로 우리가 동물원에 가서 코끼리를 멀리 보고 있는 그게 이제 직접 그리고 책에서 그 코끼리 이런 것들을 보는 거 간접이잖아요. 에펠탑을 엄마가 만드는 것들을 보는 것도 일종의 입체화가 되어 있는 간접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러면 아이가 바퀴를 좋아한다 그러면 굴러가는 다른 부분들로 해서 조금 다른 쪽으로 터닝을 시켜서 바퀴가 있는 비행기, 바퀴가 있는 뭐 공, 아니 바퀴처럼 생겨 있는 뭐 공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지고 오게 되면 아이는 두루두루 네, 많은 것들을 알고 싶고 하고 많은 것들에 동기부여가 되는 아이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2, 3세 때는 환경적인 개념들이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그 환경이 많은 데이터를 볼 수 있는 어머니들이 2세 18개월, 24개월에 집에 책이 많으면 아니면 뭐 교구들이 많으면 그렇게 생각하세요. 아우 여기 되게 교육열 높네요. 네, 아우 여기 무슨 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책은 아이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냥 일반적인 네, 창문이에요.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이거든요. 내가 다람쥐를 하나하나 보여줄 수 없고요. 내가 새를 한 마리, 두 마리 보여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는 집에서 가장 손쉽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카테고리를 많이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책이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집에 들어오는 환경인 거고요. 그 환경적인 개념이 집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실정은요. 어린이 도서관에 책들이 그렇게 굉장히 퀄리티가 높은 책들을 갖다 놓을 수가 없는 이래 국가 구조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초등부 약간 고학년 있죠.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지식의 나열이나 지식에 습득되어 있는 책들이 거의 다 대다수를 차지하거나 이론적이거나 개념화가 되어 있는 책들이 많다 보니까 그때는 그 책들을 많이 돈을 들여서 써요. 하지만 유아기는 콩기름으로 만들어야 되고 그리고 뭐 아이들이 와서 찍고 네 그렇기 때문에 관리적인 개념과 재정적인 개념들 때문에 어린아이들 책을 뭐 이런 도서관이나 기타 등등에 많이 놔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들어와야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물고 빨고 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뭔가 중고라든지 뭐 이런 책들 뭐 다 똑같은 책입니다. 다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은 아이를 해치기 위해서 만든 책은 없지만 네, 균이라든지 이런 바이러스 균주 자체도 굉장히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 책이 지금 어떻게 뭔가를 바깥에 이걸 사실 닦는다고 해도 애매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장난감 거기에 가서 노란색 자동차를 쥐고 놓지 않고 나 이거 가져가겠어라는 그런 소유욕과 자기의 손에 보여지는 것들의 연결이 훨씬 더 뇌 구조상 애착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책은 꼭 사서 같이 박스 뜯고 하면서 이게 너 거야, 선물이야 이렇게 해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적인 개념들을 그때 꼭 먼저 생각해 주시고 그때 그 부분들이 그리고 책 표지로 이렇게 놔뒀던 그 부분들이 우리 아이에게 있어서 이 사색하고 사유하고 고민하고 숙고할 수 있는 동기부여적인 개념이 훨씬 더 많이 연결된다는 부분 꼭 기억하시고요. 2, 3세를 보내시면 되고요. 4, 5세 같은 경우는 언어가 폭발적으로 발달이 하는 시기이다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책이라는 개념과 사고의 개념이 언어 지수, 그러니까 즉 표현 지수하고 연결이 많이 돼요. 그래서 왜, 뭔데, 이건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왜, 그리고 이건 뭐야, 지칭명사죠.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줄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엄마, 쟤는 왜 저렇게 울고 있어?
이런 사람에 대한 관심도가 올라갈 시기이기 때문에 사회화에 관련되어 있는 책들, 이런 것들이 아이에게 있어 이 사고라는 개념의 깊이를 잡을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경적으로 집에 책의 카테고리가 좀 어렸을 때부터 많이 있어야 되는 이유기도 하고요. 자, 6, 7세는요. 어머니들은 6, 7세 정도 되면 딱 뭐부터 생각나요? 좀 있으면 학교 가야 되는데 이게 생각이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지식화, 그리고 개념화, 그리고 뭔가 배워나가는 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 배워나가는 거가 참 재밌는 거구나. 이걸 하나를 했는데 풀었어. 뭐 우리가 얘기하는 뭐 7교라든지 뭐 우리가 그런 도미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맞춘다고 치면 내가 막 계속 생각하다가 하다가 다 맞췄어요. 이건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이렇게 동기부여가 되는 게 가장 좋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가지고 있었던 교구들이나 가지고 있었던 책들을 반복 독서하면서 유레카, 내가 몰랐던 그 사진들이 보이는구나. 내가 그때는 이렇게 쑥쑥 넘겼는데 여기 조그만한 뭐가 또 있네? 이렇게 연결하는 시기라서 6, 7세 때는 있었던 환경적인 개념이 그전에 다 깔리고 그 다음에 반복 독서를 하면서 이 사고의 개념, 동기부여를 하는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국가교육과정상 그때 되면 예체능이 시작되고 그리고 어머니들도 조금 더 이제 아이에게 이것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많이 할 시기이기 때문에 책에서 얻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현저히 줄어듭니다. 시간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는 그 전에 있었다. 그러면 2, 3, 4, 5세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환경 구성이 다 되어 있는 상태에서 숙독과 반복 독서를 하는 시기가 6, 7세다. 그럼 6, 7세인 어머니들은 나 아직 안 해놨는데 가장 빠르게 해주셔야 빠르게 또 좀 경보 형식으로 해서 많은 아이에게 경험을 줄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생각 자체에는 힘과 뭐 이런 능력,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건 당연하죠. 그런데 그것들이 뭐 몸을 하면 체력이라고 하고 순발력은 순간적으로 발동하는 힘이라고 한다면 사고 자체도 생각과 힘, 즉 이 자기가 내 생각과 내 마인드 그리고 내 몸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치가 분명히 있어줘야 돼요. 그렇기 위해서는 내가 이런 책이랑 이런 거랑 연결을 해봐야지, 이런 거랑 이런 거랑 연결을 해봐야지라는 자체가 생각해서 뭔가 엄마가 숲속동물 봤으니까 여기에 뭐가 있으니 이 새를 보자. 이렇게 정해놓은 통합적인 그물적인 방식들 말고요. 이런 게 거기에 많죠. 패드 독서 안에 이런 게 되게 많거든요. 네, 이거 클릭하면 클릭한 거에 따라서 AI가 만들어진 그 부분들. AI는 세팅되어 있는 값 중에서 카테고리가 많은 것 중에 아이가 고를 수 있게만 던져주는 거지 사실 아이가 뭔가 창의적으로 연결을 하거나 뭔가 이게 어떻게 이거랑 연결되지? 이런 생각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함이 아직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통합적인 그물 방식 말고요. 융합적인 융합 방식. 즉 생각하는 힘들을 엄마 이거 봤으니까 우리 어떤 거 보면 좋을까? 엄마는 이게 초록색이니까 초록색 책을 봤으면 좋겠어. 그리고 초록색 책을 하나 가지고 와본다거나. 이런 식으로 이런 활동들이 그리고 저희가 키드스쿨에서 추구하는 그물 독서 지금 이제 찐백강이니까 100일 독서할 때 그물 독서 하실 거잖아요. 그 부분들의 연습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사고의 힘과 능력이 정말 많이 올라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키드스쿨레가 타사하고 정말 다른 부분들은 저는 가장 큰 거 당연히 나음보다는 다름이 저희 키드스콜레의 모터기 때문에 그 회사보다 저희가 낫고 더 좋습니다. 우리 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최고예요. 이런 생각은 저희는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타사하고 저희는 분명 다르거든요. 그 다름은 아까 그렇게 융합을 하고 뭔가 활용을 하고 그리고 그 방법에 대한 개념들을 계속 끊임없이 저희 산본부의 교육 디자이너분들이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린다는 거. 그리고 융합을 하는 거는 방식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 방식을 알아가는 걸 계속 우리는 어머니들 독려하고 있다는 거. 그게 그냥 책을 사서 통합, 즉 지식을 습득하는 거에만 급급한 출판사나 뭐 아니면 뭐 이런 총판이나 뭐 이런 데 부분하고 많이 다른 거죠. 그들보다 낫다고 얘기하진 않지만 다른 부분들, 그 다름이 아무래도 지금 시대상에는 훨씬 더 맞는 부분일 거라는 생각을 분명히 하고요. 여기에 있는 감정사고력, 감정도 굉장히 중요한 파트잖아요. 제가 아까 아이하고
얘기하고 대화 나누고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우리 감정에 있어서 감정 이해, 감정 조절, 감정 통제는 저는 굉장히 잘하는데 감정 이해를 조금 더 저보다 나은 조금 더 감성적인 우리 김은혜 본부장님은 요거 세 가지에 대해서 감정 사고력 어떻게 어머니들에게 조금 더 표현해드리면 좋을까요? 네. 이제 감정에도 사고력이 있다라는 거죠. 이제 감정에도 생각하는 힘이 있다라는 겁니다. 아이들이 이제 사실 장소를 구별하면서 화를 냈으면 좋겠지만, 그 상황에 대한 이제 이해를 좀 돕고자 한다면 이제 세 가지로 아이들의 감정은 발달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이들이 하고 있는 행동들은 의미 있는 신호를 여러분에게 보내주는데요. 제가 이제 가끔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이가 울고 있을 때 우리는 아이의 대부분의 울음을 "왜 울지?" 울음을 그치려고 하지만 사실 울음이 아이의 첫 번째 언어거든요. 울음에 반응을 먼저 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이게 아주 사소한 거지만 감정을 이해하는 첫 번째 시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가 기저귀가 찼을 때 급하게 기저귀를 가지고 와서 기저귀를 빨리 해결해 주는 건 울음을 그치고자 하는 부모의 무의식적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제 이런 거죠. 짧은 시간이지만 "어유 우리 애 기저귀가 찼구나. 엄마가 기저귀 가져올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건 내가 불편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걸 엄마가 수용하고 행동하고 있구나를 알게 돼요. 아이들에게 1 분이라는 시간이 굉장히 짧다고 생각하지만 굉장히 불안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은 0 에서 12 개월 정도가 되면 이제 신체에 직립을 하게 되죠. 걷기를 시작하면 신체 직립을 합니다. 자, 신체 직립을 하고 나면 그다음에 아이가 자아 의식이 생기면서 자기의 감정이 인제 일어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 아이가 감정이 일어나는 시기에 감정의 이해를 해 주기 위해선 감정에 이름 붙여 주는 것들을 계속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때 단계 때는 명사로 감정을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이야기 속에서 그런 감정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도록 도와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그 감정의 이름이 좀 붙여져 있던 아이들이 이 감정에 대한 좀 조절 능력을 키우게 되는 거죠. 이 조절은요, 어떻게 도와주셔야 되냐면 부모가 먼저 자기의 감정을 좀 나누어 주시는 게 중요해요. "엄마 오늘은 속상한 일이 있었어. 엄마는 오늘 조금 더 육아하는데 힘들었던 게 있었어." 이런 이야기를 나눠 주면 조절 능력을 사실 부모를 통해서 많이 배우게 됩니다. 요 단계를 감정의 사회화라고 하는데요. 아이들의 눈 속에는 엄마가 화가 났을 때를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런 문제 상황이 있을 때 부모가 어떻게 대처하고 배워가는지를 보게 돼요. 그래서 사실 부모의 역할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지만 육아를 하면서 화를 안 낼 수가 없고 속상하지 않은 시간이 없지 않죠. 이 밤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했을 때. 그래서 저는 너무 완벽한 부모상을 기대하기보다는 그럴 때 조금 더 나에게 좀 더 위안을 줄 수 있는 것, 그림책에서 감정 조절하는 것들을 이야기로 들려주고 보여주는 거는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단 가장 중요한 건 부모의 모습이 가장 일상적에서 많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아이의 감정 조절을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방법을 제가 뒤에 조금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감정의 이름이 많이 붙어져 있어요. 자, 우리 아이가 5 살이면 곱하기 6을 하면 돼요. 우리 아이가 4 살이면 곱하기 6을 하면 감정의 단어가 24 가지 정도, 4 살이면 24, 자 5 살이면 30 가지의 감정의 언어를 부모가 아이랑 대화해서 일상으로 쓸 수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림책을 보실 때 아이의 감정을 가르치기 위해서 감성 인성 동화를 계속 보여주시면 그 감정을 고치기 위해서 엄마가 본다라는 걸 애들이 들켜 버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나쁜 감정을 숨기려고 하게 돼요. 그래서 일상에서 부모가 그런 감정에 대한 형용사를 자꾸 표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지 않으면 "오늘 어땠어? 재밌었어? 좋았어?" 그러니까 감정에 OX가 있어지는 거죠. 좋거나 나쁘거나 재미있거나 재미없거나. 이렇게 되면 사실 세 번째 단계 감정 통제를 해야 되는 시기에 내가 싫으면 유치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에게 감정을 쪼끔 더 도와주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은 어릴 때에는 이름을 많이
불러주고 들려주는 게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감정에 대한 조절 능력,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감정의 통제. 그래서 사실 여기가 영아, 유아, 초등으로 좀 단계를 쉽게 구별하자면 마지막에 조금 더 13세 이전에 감정 통제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타인과의 원만한 사회성이 길러지고 좀 리더십이 갖춰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짧은 페이지기는 하지만 감정에도 사고력이 있다. 감정에도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이 필요하더라. 운에 있던 그 감정의 큰 덩어리들을 좌뇌로 이동시켜 주기 위해서 그 가운데 있는 것이 아이하고 교감 나누고 감정을 물어보기 위해서는 감정에 대한 언어를 많이 들었던 아이들이 바깥으로 자기의 감정을 잘 꺼내고 표현할 줄 알더라. 영아기 때 엄마라는 말을 수백 번 들었을 때 엄마라는 단어를 아웃풋하듯이 아이의 감정을 쉽게 물어보지 말고 조금 더 많이 들려줬을 때 자기의 감정을 능숙하고 자유롭게 자기의 감정을 조금 더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페이지는 바로 그런 페이지고요. 이걸 조금 음. 도와주는 책이 스텝스와 마인드셋이 어머님들이 아이들에게 보여줄 때 먼저 조금 더 읽었을 때 도움이 되시는 거. 그래서 마음의 예방접종 같은 책, 감정의 상비약 같은 책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페이지는 그렇게 좀 보셨으면 합니다. 네. 진짜 감정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감정을 억제하는 세대였었잖아요. 울다가 막 하면 뚝해. 빨리 뚝해야지. 아니면 뭔가 화가 나서 사춘기 때 문을 꽝 닫고 들어가면 일로 와. 어디서 꽝 닫고 들어가? 일로 와봐. 이러면서 나의 감정을 바깥으로 표출하기보다는 안으로 삭히는 걸 좀 더 많이 했었던 세대였었죠. 그렇기 때문에 내 감정을 바깥으로 드러내기가 그리 쉬운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아이에게 대화를 나누고 그래서 너 기분이 어땠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단도직입적이고 아이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아동심리학 박사님들이 먹어서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리고 거기에 주인공들이 나와서 아이가 내가 아까 생각했던 그 감정이 이런 거구나. 그 주인공과 동일시하면서 그 자신의 감정 해소를 카타르시스를 느끼면서 해소되고 그리고 내가 했던 행동들이 잘못된 거구나 아니면 내가 이렇게 변화하면 훨씬 더 좋은 건설적인 성장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끔 자가 피드백까지 다 할 수 있게 만들어진 책이 영유아기의 스텝스의 책이거든요. 그건 국내 최초로 그림책 테라피의 버전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아동심리학 박사님 5분이 만들어진 정말 전문성이 높은 책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아까 제가 통합교과, 학교에서는 가르치는 부분들만 하지만 그 융합을 가르치진 않기 때문에 융합은 집에서 엄마와의 질문과 대화를 통해서 연결을 해야 될 때 이런 감정사고력의 언어도 많이 사용을 해주시면서 융합을 할 수 있는 질문 그리고 아이와의 대화를 하면 훨씬 더 많은 성장을 골고루 양량 이 분야 책은 안 읽어요. 이 분야 책은 안 읽어요. 라고 해서 그 지식을 습득하는 것들의 개념을 떠나서 이 아이가 담고 있는 것들이 골고루가 되고 그리고 표현할 수 있는 것들도 훨씬 더 골고루가 될 수 있는 아이가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뭔가 이 감정사고력의 부분 그리고 뒤에 보면 인지사고력에 대한 부분을 이 두 가지가 이제 뭐 짝꿍짝꿍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런데 분명 인지사고력은 어머니들이 학습이라든지 이런 거로 연결을 할 수가 있는데 인지사고력과 감정사고력은 일맥상통하거든요. 감정사고력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하는 학습에 대한 정서 그리고 배움에 대한 정서가 아까 얘기 드렸던 동기부여 이런 그 정서 자체가 제대로 만들어지면 인지를 하고 싶은 욕구들이 생겨요. 왜냐하면 배워나가는 건 너무나 즐겁거든요. 그리고 배워나가는 거를요. 가장 첫 번째, 나의 가장 첫 번째 뭐 제자 아니면 내가 가장 뽐을 낼 수 있는 그 첫 번째 사람 누구죠? 엄마. 네, 엄마한테 내가 배운 것들을 하면 엄마의 표정이 달라지고 엄마의 반응이 달라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아는 걸 표현하는 게 즐거움이라는 개념을 알 수 있는 것들이 이런 감정사고와 인지사고의 연결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더 알고 싶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책을 더 많이 보고 싶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엄마가 이거 얘기하면 되게 멋있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하면서 좀 더 다른 책들을 찾게 되고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동기부여가 될 수 있어요. 저희 선본부 교육 디자이너 분들에게 행동 유형 검사라는 걸 한 번씩 해드리고 있거든요. 혹시나 안 하셨던 그런 저희 그 회원분들 같은 경우라면 그 선생님에게 얘기를 해서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하게 되면요. 외향, 내향, 그리고 분석적인 성향, 공감 지수가 높은 아이, 그 관계 이런 부분으로 16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눠서 아이를 어떤 행동이 가장 먼저 나온다라는 걸 체크할 수 있는데요. 그에 따라서 아까 아이에게 동기부여를 할 수 있는 부분의 방식을 조금씩 다르게 저희는 코칭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게 바로 아까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냥 습득하는 개념들만 중요한 게 아니고 융합을 해서 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엄마가 언제 그거 다 찾아보고 엄마가 언제 그걸 다 공부해요. 워킹맘 분들이시고 그리고 저희도 워킹맘이고 그게 얼마나 힘든지 아니까. 근데 저희는 교육이 저희의 이제 일이 되다 보니까 일을 하면서 교육도 같이 하게 되는 형식이고요. 어머니가 교육이 일이었으면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전문직을 가지고 계실 거기 때문에 거기에 플러스로 교육까지 공부하기는 힘들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육 디자이너 분들이 여러분들을 도와드리고 있는 거고 많이 알려드리고 끌고 가고자 하는 거예요. 같이 띄워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추천드리고 있는 그 부분은 이런 많은 공부와 그리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음을 열고 네, 아 이래서 이렇구나 라는 생각으로 하시면서 네, 그분들이 추천하는 걸 조금 더 귀 기울여 들어봐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인지사고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보시면 호기심, 관찰력이에요. 호기심은 알고 이것도 아까 그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영아, 유아, 뭐 고유아, 그리고 초등 이런 느낌으로 가게 되는데요. 호기심과 관찰력, 아이가 아까 있는 집에 환경적인 개념이 있어서 그리고 내가 한 번이라도 본 사진들, 새 중에 이런 앵무새를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이들은 비둘기나 참새만 새일 수 있어요. 이건 새라고 생각하지 못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런 새들이 옆에 있는데도 호기심을 가지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 간접 경험이나 직접 경험의 수치가 전혀 없으면 네, 거기에 대해서 보고자 하는 뭔가 관심이 없어지거든요. 핸드폰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이나 이렇게 시꺼멓게 생긴 이 덩어리를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나 관심 없는 아이들은 네, 관심이 안 가져져요. 태어나자마자 아이들이 핸드폰을 옆에 놔두는데 핸드폰에 막 가진 않거든요. 한 번이라도 이 화면에서 무언가가 나오는 걸 본 아이들은 호기심을 가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기가 막히게 딱 한 번 봤는데 기억을 하거든요. 그만큼 아이의 두뇌는 네, 한 번 봤던 이미지들을 조금 짧은 시간에 다시 한번 반복을 해서 보여줬을 때 굉장한 높은 효과로 네, 해마 안쪽으로 장기 기억화되는 율이 훨씬 더 높아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그 댁에 있는 책 카테고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도 그거예요. 그래서 호기심이 되고 그럼 호기심이 있으니까 다가왔어요. 그래서 이걸 관찰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뭐지? 어디를 눌러볼까? 그러면서 아이들 펜이 새롭게 와서 뭐 세이펜이나 이런 게 하면 아이들이 이렇게 보다가 여기에 있는 관찰을 하니까 여기 동그라미가 있어요. 그리고 뭘 해봐요, 애들이? 알려주진 않았는데 눌러보기 시작해요. 이건 그 전에 뭐 어떠한 사운드북이든 뭐든 버튼이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건 눌러본 적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거를 관찰을 해봤었기 때문에 관찰을 꾸준히 이렇게 조금 네, 하다 보니 죄송해요. 네, 네, 하다 보니까 뭔가 누르면 좋을 것 같은 부분들이 생기고 그리고 그것들을 관찰했기 때문에 눌러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호기심과 관찰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개념에 있어서 뭔가 직접적으로 자기가 하고 직접적으로 내가 하고자 하는 동기들이 아니고 아, 이건 새야, 새인데 이건 눈이 이렇게 생겼고 이건 이거야. 근데 얘 이름은 이거야. 이런 식으로 주입식, 즉 얘 자체의 특징을 엄마가 풀어서 그리고 이것들이 무엇이라는 걸 계속 알려주는 학습식, 워크지식 이런 부분들의 연결을 계속 하게 되면요. 확인식. 이렇게 되면 이 두 가지의 부분에 동기성 그리고 자기의 자기주도, 내가 하고자 하는 재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옆으로 지나가는 탐구심과 우리가 얘기하는 탐구력까지 올라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때 호기심이라든지 되게 좋았을 상황, 그리고 관찰력 때 이때 책을 호기롭게 어떻게 보면 많이 노출도 해 주시고 막 하는데 어느 순간 네. 우리 어느 순간 애가 책을 잘 안 봐요. 하는 시기가 고유와 넘어갈 시기거든요. 엄마는 발등에 불이 떨어졌는데 그리고 책을 빨리빨리 더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어느 순간 애가 착 딱 끊고 책을 잘 안 보고 발발발발 다른 쪽의 부분들만 간다고 하는 어머니들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그게 여기에 있는 것들을 알려주고자 하는 방식으로 계속 모든 책 자체를 네. 여기에 있는 텍스트와 이 부분들을 넘기면서 그래서 여기에 이게 방금 동그라미 걔가 뭐라고? "그래 지구야. 잘했어." 이 옆에 있는 친구는 뭐라고? "화성. 아 그래 잘했어." 이런 식으로 관찰력을 얘기하기보다는 이것들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 자꾸 명명단어 그리고 지식화된 부분을 얘기를 하고 질문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서 여기에 자체에 재미가 없어지니 맥이 끊어버려지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관찰을 한 것들을 이거 좀 신기한데 이거 내가 저번에 다른 데서 또 본 것 같은데?' 이렇게 연결하는 게 탐구거든요. 이게 혹시 다른 책으로 연결하는 거 이게 뭔지 아시겠어요? 그물. 네. 융합. 그리고 그물 독서로 내 아이의 사고를 하나하나씩 확장해 가는 거. 주제 자체를 다르게. 이걸 다른 이름으로 마인드맵. 네. PC볼. 그래서 교과 과정이 다 그런 식으로 바뀌어 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탐구심을 연결을 해 주기 위한 활동들이고요. 이것들이 맥커터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융합을 할 수 있는 질문과 그리고 그것들에 있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코멘트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책들은 다 좋습니다. 좋지 않은 책들은 없고 아이들을 해치기 위해서 만든 책도 어디에도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똑같은 가방이고 똑같은 핸드폰인데 네. 뭔가 A23 뭐 하는 거랑 뭐 S23 이런 거랑 뭐가 달라요? 성능이 다르죠. 우리가 굳이 23을 살 수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S24를 살 수 있는데 23을 살 수 있는데 굳이 A23을 사지는 않죠. 왜냐? 안에 있는 질적 그리고 사진 찍고 화성도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기계들은 그렇게 비교를 해서 가장 좋은 성능들을 사는데 책은 가장 좋은 성능에 있는 책들을 사야 되고 가장 웰메이드된 잘 만들어진 책들을 사줘야 되고 그리고 가장 쉽게 책을 사줘야 되는데 책은 너무너무 심사숙고해요. 뭔가 200권, 300권이라고 하면 너무 많은 것 같고 애를 막 쥐어잡을 것 같고 그리고 뭐 이거에 있어서 뭔가 똑같은 책인데요 뭘. 예. 이거보다 이게 좀 더 재밌어 보이는데요. 이러면서 뭔가 책을 퀄리티나 안에 있는 그 글작가, 그림작가 안에 있는 결 이런 걸 보려고 하는 부분들보다 카페나 뭐 이런 데에서 "누가 이렇게 좋더래. 우리 아이는 이걸 되게 잘 봤어요." 그 집 아이가 1000명은 아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보면서 그리고 "이 책을 잘 봤었어요." 하는 데이터가 네 3000개, 10,000개가 아니잖아요. 몇 개의 좀 많은 체교과나 이런 경험적인 부분을 그분들이 얘기를 해 주시고 그것들을 참고하는 건 너무 좋아요. 하지만 그분들의 있는 그 내용들이 다 우리 아이에게 접목을 해서 좋다라고 얘기하기는 힘든 거죠. 경우의 수가 너무 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 디자이너라는 저희 그 케어스콜레 저희 3본부의 선생님분들은 그런 많은 데이터와 많은 경험은 본인 자녀들뿐만 아니고 많은 아이들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많은 교육 이런 콘텐츠들을 많이 만나게 되고 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코멘트를 해 드리게 되는 거죠. 그리고 책에 대한 활용도 뭐 그렇게 알려드리게 되는 거고요. 그만큼 아까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 탐구심까지 올라갈 수 있게 하는 부분은 정말 정말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까 책을 집에다가 어느 정도 동기부여하기 위해 만들어 놓는 거 그러고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게끔 선생님과 계속 이런 소통을 하면서 연결하는 거. 그래서 쉽게 책을 구매하시고 가장 고퀄리티의 생각의 재료, 세상을 바라보는 창문. 네. 그 창문들을 정말 투명한 유리로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가 키드스콜레의 책이 너무 좋았던 이유고, 아실 분들은 아시겠지만 전 국내에 시판되고 있는 전책 모든 책을 다 읽어봤습니다. 지금도 뭐 그땡 아땡에서 새로운 책들이 나오면은요 다 읽어봐요. 저희가 백화점에도 있고 하다 보니까 네, 일부러라도 다 읽어보거든요. 거기에서 저는 이 부분은 여기가 되게 좋네. 이 부분은 이런 게 되게 좋아. 그리고 우리 책에 이런 부분들이 있으니까 여기서 좋았었던 부분을 여기다가 이렇게 접목하면 참 좋겠다. 이런 부분을 끊임없이 저희 또 3본부 디자이너 분들도 끊임없이 연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정말 다방면의 이런 도움을 많이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교육 멘토, 조력자가 있는 건 여러분들에게 큰 행운이실 거고, 그리고 좋은 책을 샀는데 좋은 책의 부분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를 잘 모른다는 건 사용 설명서 잘 안 보고 그냥 가게 되잖아요. 근데 도서는 사용 설명서가 없는 이유는 창의적으로 마음대로 읽어보라고 만들어져 있기는 하지만 요즘 현실상 엄마들이 그것까지 다 이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도와드리고 있는 겁니다. 탐구심이나 탐구력까지 다 올라갈 수 있게끔 연결하는 거. 그래서 절대 여기에서 맥이 끊기고 학습식으로 연결하면 탐구심과 탐구력은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걸 꼭꼭 기억하시면서 내가 방법에 대한 부분을 잘 연결해서 늘상 엄마 나 심심한데 책이나 볼래? 엄마 심심한데 서점이나 가요. 엄마 생일 선물 나 책 좀 사줘요. 이런 거. 너무 잠깐 상상해 보세요. 너무 매력적이죠. 네, 다 그랬으면 좋겠던 거잖아요. 네. 그런데 그게 현실이 아닌 것뿐이죠. 네. 근데 그걸 현실로 만들기 위해서는 조금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거고요. 못해도 하루에 10분? 네, 못해도 하루에 15분. 베드타임 스토리만 하고 있지 마시고 평소에 연결하는 걸 꼭꼭 뒤쪽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서는 활용과 습득이 아까 말씀드렸던 받아들이는 거고요. 활용에 대한 부분들이 아까 융합이라는 단어로 연결이 됐었던 거죠. 지식을 머릿속에 넣는 과정, 구구단을 외우고 뭔가 계속 차곡차곡 쌓아내는 거. 이 지식도 마찬가지예요. 습득이 반복이 되면 아까 장기 기억화가 훨씬 더 잘 되거든요. 반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도 때들 이 책 한 3번 봤으니까 이 책 빼고 그 다음에 위에 단계. 이건 반복이 아니죠. 반복을 해서 연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자기가 계속 귀를 통해서 머리에다가 넣고 그 부분들이 여러 번. 그래서 간혹 반복 독서가 제대로 좀 안 되고 진도 때도 책을 봤던 아이들이 어머니들이 오셔서 얘기를 그래요. 한 번 봤던 책을 엄마 나 이거 봤었어. 이렇게 하면서 안 본다고. 그게 그렇게 해서 진도 때듯 해서 확장을 해주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일 수는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 숙독이 안 돼요. 숙독이 안 되면 뭐가 안 되는지 아세요? 문해력. 의문론적 인식과 이야기의 이해력, 어휘력에 대한 아이가 받아들임이 깊지 않기 때문에 추후에 그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철학적 가치, 그들이 얘기하는 가치관적 가치들을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복 독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반복 독서를 하기 위해서는 집에 환경적인 개념들이 만들어져야 하고 30개월 정도 전에는 놀이북이라든지 흥미와 재미 위주의 책들이 있어도 되지만 30개월 이후부터는요. 여러 번 반복해서 읽을 수 있을 법한 책, 최소한 3년, 4년 정도 볼 수 있는 책을 단계별로, 이 한 권의 책을 단계별로 읽는 거지 이 한 권의 책의 주제를 세 개로 쪼개놓은 걸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읽어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알려드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키드스콜레가 남다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습득에 대한 부분은 이렇게 해서 넣는 거고요. 활용은 습득된 지식을 합치고 나누고 연결하고 응용하고 앞에 무슨 도구죠? 요리 도구. 맞아요. 요리를 해서 요리는 사람마다 똑같은 재료로 해도 맛이 좀 다르죠. 조미료를 얼마나 넣냐에 따라서 좀 달라질 수 있고 그리고 뭔가 손맛 자체도 좀 달라질 수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활용은 맛깔진 요리를 만들어내는 거지만 사람마다 다 다르게 받아들이고 다르게 표현하는 거 그게 가장 좋은 아이에게 있어의 경쟁력이라는 거. 그래서 습득과 활용은 분명 두 가지의 밸런스를 습득을 그러면 활용만 하고 그러면 지식이나 학습은 하지 말까요? 이건 또 아닌 거죠.
분명 잘 활용하면 무궁무진한 생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요. 사고력이라고 하면 아까 습득, 활용 이 두 가지만 포인트 잡아드리면 습득과 활용에 필요한 부분은 교육은 주입식 교육과 토론식 교육. 주입식 교육이라고 하면 이건 다 나쁜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즉 주입식 강의 교육 즉 아이가 아는 것들을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뭐 사과예요? 이건 배예요? 이런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그래야 이 재료를 가지고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주입식 강의 즉 학습식이 아니고 이거 자체가 뭔지 아는 거 명사에 대한 개념이 조금 더 습득을 하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런 부분들을 안다면 아이가 뭘 물어보겠어요? 왜? 뭐야? 뭐야? 이런 what이라는 개념을 물어봤을 때 아이한테 그럼 엄마랑 찾아볼까? 하면서 토론식 응용, 즉 엄마하고 아까 교감하고 감정 얘기하면서 그리고 질문을 통해 가지고 얘기를 해볼 수 있는 활용적인 개념을 하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입식 교육을 통해서 습득만 이게 약간 뭐 어렸을 때 학원 많이 다니고 뭐 학원 자체는 학습지가 나쁜 건 아니지만 네, 그 부분에 있어서 분명한 밸런스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습득만 계속해서 지식만 넣어주고 아이가 1 더하기 3을 빨리 알고 영어를 빨리 알게 되고 뭐 하고 그러니까 즉 바깥으로 우리 에듀케이션이라는 단어의 어원이 우리가 얘기하는 바깥에 있는 걸 안으로 넣어주는 거가 어원이 아니고요. 에듀케이션의 어원은 안에 있는 걸 바깥으로 표출하는 거라는 뜻이 에듀케이션이에요. 그래서 교육은 내가 알고자 하는 것, 알고 있는 것들을 내 가치관과 내 성격,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랑 믹스해서 바깥으로 표출하는 게 교육이거든요. 근데 우린 자꾸 교육이라는 자체를 요래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아이가 소위 그거를 들어왔던 걸 정리할 시간을 주지 않는 거죠. 그래서 습득만 이렇게 정리하지 않고 습득만 계속하게 되면 초반엔 습득이라는 자체, 내가 아는 거, 뭔가 똑똑해진다는 그 느낌들이 충분히 아이에게 동기부여를 되기 때문에 승부욕도 그쪽으로 나오고 엄마 나 다 맞고 싶어. 아이가 엄마 나 다 맞았어 100점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엄마 아빠가 승부욕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조장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렇게 승부에 대해서 강한 그런 기관들을 많이 갔을 수도 있습니다. 네, 승부욕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걱정이에요. 이거 자체는 그 전에 분명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거라는 거. 그래서 그런 걸로 해서 계속 습득만 하게 되면 어느 순간엔 번아웃이 와요. 왜냐하면 지식 자체는 한계가 있거든요. 예, 특히나 초등학교 들어가서 사회관계를 배워나가고 거기에서 적응하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그리고 모여서 토론해야 되는 수업으로 다 바뀌어요. 다 바뀌었고요, 이미. 그랬을 때 습득만 한 아이들은 띵 하죠. 기다려야 되고 무언가라고 나 혼자 막 나 잘난 더 잘난 막 손들고 막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뭔가 방해가 된다 그러고 뭔가 제재가 되고 근데 습득만 하다 보니까 저 아이는 내가 습득한 거는 되게 많은데 내가 더 많이 아는 것 같은데 왠지 모르게 쟤는 또 다른 모습들을 보여줬을 때 애매하게 되죠. 그랬을 때 자존감까지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식들이 각각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을 중간중간 본드로 붙여내는 작업들을 해보지 않았고 그리고 뭔가 끈끈이 풀 같은 걸로 끈끈이로 이렇게 잡아당겨서 두 개도 연결했다가 다시 그 끈끈이를 끊어내고 이런 작업들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한계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처음에 정해졌던 지식이 아닌 새로운 지식으로 연결을 해야 될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엄마 나 이거 모르겠어. 이런 게 만들어지는 거죠. 내가 해봤던 건 괜찮겠지만 내가 해보지 않은 유형들이 나왔을 때 지레 겁을 먹거나 아니면 깊이감 있게 사고를 내서 그것들을 풀어나가고자 하는 자기 스스로의 동기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그냥 엄마 나 이거 모르겠어를 얘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면 엄마가 가서 이거 좀 생각해보면 되잖아. 그리고 혹시나 여기 뭐 7세, 8세, 9세 어머니가 있다면 아이한테 문제를 풀때 엄마 나 이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서술형 문제를 갔다고 치면요. 뭐 20번이나 25번이 거의 다 서술형 문제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서 했더니 엄마 이거 모르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문제를 읽어만 줘요. 읽어만 주면서 알아서 좀 끊어서. 근데 아이가 그 소리를 듣고 엄마 나 알겠어. 가만히 있어 봐봐. 이러면서 막 풀어요.
그런 혹시 경험이 있으시다면 그 아이는 내가 텍스트를 읽어서 깊이감 있게 사고하는 그 자체의 트라이앵글을 많이 만들어 본 경험이 없는 거예요. 즉 들려주거나 해석을 해줘서 나에게 줬었던 것만 받았었던 기억들이 많다 보니까 내가 보면서 어디서 끊어야 하는지 어떤 걸 포인트로 잡아야 되는지를 몰랐을 때 그런 반응들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은 인문학, 명작 전래라든지 그리고 그런 그 스토리로 되어 있는 책들을 조금 더 많이 읽어서 인과관계에 대한 개념을 좀 더 백업을 해주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사회 파트에서도 좀 인물이나 이런 인간관계, 뭐 스토리 이런 것들로 연결을 해주시는 그 역사 이런 걸로 연결해 주시는 걸 추천을 드리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계가 생기게 되고요. 토론식 교육, 그리고 토론식 교육이 너무 좋다 그래서 아이하고 계속 얘기만 하는 거예요. 활용만 하고 요리만 하고 재료 얼추 들어왔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요. 활용에 필요한 지식의 자체가 좀 부족하게 되죠. 소위 말해서 유치원이나 이런 데에서는 이런 융합, 네, 만들기를 좀 많이 가지고 오죠. 네, 그래서 유치원 시기에는 만들기 같은 거를 융합해서 아이가 스스로 이렇게 뭔가를 선생님이 앞에서 요리해 보여주고 하는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네, 공교롭게도 지식 자체의 수준이 편차가 되게 심해요. 왜냐하면 거기에서 명작 전래를 다 읽어주지 않고 그리고 사회랑 아니면 뭐 수학, 사이언스를 진짜 큰 카테고리만 건들지 세부적인 카테고리는 못 건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엄마도 골고루 얌얌했으면 좋겠은 그 마음이 집에 들어와야 하고 집에서 어느 정도 읽혀지고 보여진 적이 있어야 그것들이 유치원에 가서 활용하고 토론식 방식으로 바뀌어 나가게 되는 거죠. 이게 누리과정이 바뀐 이유거든요. 그게 지식의 부분들이 아니고 조금은 더 놀이 형식으로 바뀌어 나간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떤 문제가 와도 해결할 수 있게끔 사고력을 만들어내려면 이 두 가지의 밸런스, 이것들이 저희 백일 독서 프로그램으로 좀 연결이 많이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엄마를 그냥 우스갯소리로 쪼은다. 네. 아이가 좀 더 멋진 아이로 크고자 어머니가 진짜 이렇게 많이 노력해 주시는 거니까 하루에 30분, 하루에 20분 투자하자. 그것도 일종의 투자다. 그런데 아이의 독서력 그리고 아이와의 했었던 그 시간은요. 네. 어머니들 요건 되게 좋은 말이죠. 들으면 기분 좋은 말. 복리입니다. 네, 네, 그냥 이자가 붙지 않고요. 계속 원금과 이자에 붙어서 이자가 들어왔는데 그 이자에 또 이자가 붙어요. 계속 복리로 하니까 어떻게 돼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되는 게 그래서 절대적으로 어렸을 때 있었던 독서력 그리고 어렸을 때 노출되어 있었던 책들 그리고 그 부분들하고 엄마와 했었던 그런 감정들 그리고 그 엄마와 했었던 언어들 대화들은 이 아이의 미래력에 있어서 그리고 미래 학습력 그리고 추후에 아이의 회복 탄력성, 자아 존중감, 자기애 이 모든 부분과 다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면 자기주도가 떨어진 아이라고 해서 자기주도 학원 보내고 문해력이 좀 떨어진다고 해서 논술학원 보내고 그렇게 다 학원으로 보내는 거는 한계가 있거든요. 아이 혼자 48시간 살지 않기 때문에 하루에 아무리 해도 학원 2개 이상 못 가요. 아이가 그래도 학교 갔다 와서 숙제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학원 2개 하루에 가면 11시, 12시에 자요. 학원 때문에, 학원 숙제 때문에. 그런데 한계가 있지만 어렸을 때 이 부분은 한계가 없어요. 그리고 이 부분들이 어렸을 때 충분히 됐던 아이들은요. 추후에 중간 이상은 무조건 가요. 이건 믿으셔도 됩니다. 전 세계의 모든 아이들이 그러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가성비, 가심비, 그리고 하는 것들에 대비 가지고 있는 좋은 점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전 세계의 모든 인류는 책이라는 카테고리를 꼭꼭 가지고 가고 있고 노벨상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은 유럽 같은 경우는 휴가 동안 가장 하고 싶은 80%, 1위의 80%가 지금까지 못 읽었던 책을 읽고 싶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진 않죠. 여행 갈 때 책 이렇게 하라고 하니까 야야야야, 빼, 무거워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아이와의 독서 애호감 이런 부분들을 연결하기 위해 환경적인 것들을 꼭꼭 연결해 주시고요. 문제 해결에 대한 부분이 이제 활용이 풍부하게 일어났을 때 토론은 문제 해결을 위한 논쟁, 즉 너의 의견은 좋아, 나의 의견은 이래. 이건 조금 더 올라갔을 때
초등학교 정도 올라갔을 때 싸우는 게 아니고 너의 의견을 존중하고 너의 의견을 들어보는 거, 그런 것들도 활용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요런 밸런스를 맞추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한쪽으로 쏠리지 않게끔 연결하시는 거 꼭꼭 기억하시고, 거기에 있어서 요거는 쭉 한번 찍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성숙과 경험에 대한 부분은 지속적이고 다듬어지고 확대되어지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 성숙과 경험을 하기 위해선 집에 환경적인 것들이 먼저 들어와줘야 되죠. 저희가 지금 저번 달부터 버라이어티 팩이라는 개념을 판매가 시작이 됐었어요. 그 책은 어머니들이 가장 선호하는 책이기도 하고요. 어렸을 때부터 하면은 꼭 좋을 만한 책들을 저희 도자 교육팀에서 아예 큐레이션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고요. 거기에서 좀 금액적인, 재화적인 부분에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아예 80만 원 정도를 할인을 해서 패키지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리고 저희가 에듀테리어, 즉 아이의 방 하나를 교육적으로 꾸며드립니다라는 그런 기업에서의 가장 획기적인 방식으로 저희가 좀 이번에도 진행을 하고 있다 보니까 뭐 자석 책상이라든지, 그리고 이렇게 뭔가 제대로 DP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애들이 뭔가 보여지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있어야, 그리고 깔려 있어야 또 가서 하고자 덤비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도 환경적인 거, 그리고 버라이어티 팩 이번 달 같은 경우는 막 500독, 700독 이런 부분들까지도 연결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혜택적인 개념들, 그리고 무슨 700권이야 너무 많지 않아? 하는데 꽂아놓으면 애개하고요. 초등학교 가기 전에 저희 아이가 4,000권 이상의 책을 10번 이상 읽었거든요. 4만 권. 네. 근데 유럽이나 미국 선진국 같은 경우는요. 초등학교 가기 전에 7만 권에서 8만 권 반복 독서 포함입니다. 를 하고 학교를 갑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시간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림책으로 볼 수 있는 시기는 영유아 시기예요. 네, 고유화만 돼도 조금 후달려요. 이것저것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직 그 기간까지 올라오지 않아서 12개월, 18개월이 그냥 응애응애, 맞아요. 초등교육은 너무 바빠요. 네, 응애응애 하고 있는 아이로 보실 수 있겠지만, 그리고 책이 공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닙니다. 성숙이라든지 경험을 주는 거기 때문에 책이라는 카테고리는 엄마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경험적인 것 중에 가장 싸고 가장 광폭으로 효과적인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책은 공부가 아니다. 생각의 재료고 아이의 경험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반복적인 경험과 훈련을 하려면 집에 환경이 분명히 있어줘야 되고 숙독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지식체계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키드스쿨에서 하고 있는 100일 독서 프로그램에서 독후 활동이 꼭꼭 필요한 거죠. 그리고 이런 시각적 자료들을 구성을 하는 게 바람직한 건 교구, 저희 크리에이티브, 그리고 만지는 수학. 수학에서 매스하고 만수는 짝꿍짝꿍이죠. 세뚜세뚜. 네, 시지각력, 작업기억. 네, 그렇기 때문에 교구로 만져보고 할 수 있게끔 연결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참고하시라고 좀 넣어봤어요. 네 가지의 사고력에서 비판적 사고, 야오자연화 두 가지의 저희가 생각하지 못했던 카테고리가 두 개가 비교되게 나오는 거. 그래서 토론식 방식으로 토론을 하는 주된 목적은 한 가지거든요. 같은 점과 다른 점을 찾아내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연결하는 거. 틱톡 디베이트 프로그램 사실 말해 뭐해. 네, 이 책은 논수라랑 김소희 원장님이 아이들이 사회를 가장 재미있게 손쉽게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만든 책이고요. 공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인문학은 제가 귀에 닦지 않도록 얘기 많이 드렸죠. 24개월 정도쯤이면 스토리. 네, 사람들의 요즘 코로나 엔데믹 바로 뒤 상황이, 코로나 바로 뒤 상황이기 때문에 표정 읽어나가는 스토리 많이 읽어주라고. 그래서 24개월 전후의 아이들한테 이 책을. 근데 이 책에 글밥이 많다고요? 글밥 끊어읽기 하는 거 담당 선생님이 알려드릴 거예요. 네, 어떻게 읽으면 이 책을 좀 더 쉽게 볼 수 있는지. 지금은 6살 정도까지는 그림에 흠뻑 빠지는 시기예요. 그래서 그림의 다양성과 그림이 많이 보게 하기 위해서 아까 있는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니까 이 부분들 연결해 주시고요. 공감력, 네, 저희 아까 본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그런
아이들의 감정인지에 대한 개념이 스텝스, 더 그림책 브레인, 내독서의 책이거든요. 그리고 저희 마인드셋, 네, 더 그림책 브레인은 저희 이번 세트 이후에는 이미 금액이 올라간다는 발표가 났죠. 그래서 저희 키더스쿨의 책은요, 지금이 가장 쌉니다. 네, 지금이 가장 싸고, 그리고 모든 게 물가 상승이고 교구 같은 경우도 지금 다 가격 상승 이슈가 있어서 가장 갖고 싶은 책 1위잖아요. 얼마 전에 어떤 모 맘카페에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갖고 싶은 책 1위임에도 불구하고 더 비싸지면 더 못 갖거든요. 그런데 이번 달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벌합팩이든 500독, 700독 이렇게 해서 가격의 부담은 낮추시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연결을 아이들 환경도 깔아주고 하시면 너무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은 합니다. 전 거기에 대한 확신이. 네, 지금 700만 원, 1000만 원 쓰는 게 추후에 1억 쓰는 거랑 같은 효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1억은 발등에 불이 떨어졌기 때문에 학원비 요즘 영어 학원비 40만 원 정도 하고요. 수학 학원이 좀 좋은데 괜찮다고 하는 데는 35만 원에서 40만 원 하거든요. 근데 그건 발에 불이 떨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나가는 거지만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엄마가 모니터링이 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체교가 유아기 때 할 수 있는 그 부분은 엄마가 바로바로 볼 수 있고, 그리고 엄마가 아이에게 줄 수 있는 그 한마디와 책 한 권의 힘이 너무나 많은 걸 보장을 해주기 때문에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적 사고, 저 큐베토 사랑하고요. 네, 언플러그드 코딩 엄마가 잘 몰라서 못 건들 수 있는데 중요한 파트예요. 그리고 사이언스 메이커, 네, 사랑하는 게 너무 많네요. 얘도 도슨트라는 정말 신의 한 수. 글밥을 늘려놓지 않고 그 그림을 도슨트라는 그 옆에 있는 요 친구들이 해석해주고 설명해준다는 그런 정말 아이가 이해할 수밖에 없는, 그리고 호기심을 연결할 수밖에 없는 그 구성. 그래서 세이펜을 안 하는 아이들도 세이펜을 해서 연결을 하라고 하는 그 구성.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배울 때 적용되는 부분은 기억이 필요하고, 기억을 하려면 당연히 반복이라는 개념들이 생각이 나겠죠. 그리고 인생의 모든 것들은 계속 배우고 기억하여야 하는데, 학습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인생에서 좀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죠. 어쩔 수 없는. 그런데 학습이라는 건 후천적으로 얻어내는 기술이고, 그것들의 학습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방식으로, 어떤 동기부여로 하냐에 따라서 학습력, 즉 습득하는 능력치는 달라집니다. 언제부터요? 네, 6살 반부터요. 그래서 1차 조금 학습력에 디디를 할 수 있는 시기 6살 반. 그리고 그 다음이 초등학교 2학년, 그리고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네. 그래서 이때 부분으로 좀 체크를 하고자 한다면, 이때는 이제 어차피 학습이니까. 그래서 6살 반 이전에 읽어야 되는, 그리고 아이가 한 번쯤은 들어봤어 법한 지식의 폭은 영역으로 따진다면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사회 파트나 역사 파트까지도 이때 노출은 어느 정도 되어야 해요. 이순신 장군을 최순신 장군으로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예, 에피소드 자체를 다 모르긴 하겠지만, 선화공주 들어는 봤어, 이 정도는 돼야 6살 반부터 8살까지 반복 독서를 해요. 안 그래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지식을 새롭게 습득하기에는 정말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환경적인 것들을 해주고 함으로써 훨씬 더 반복 독서나 더 이득이 많기 때문에 키더스쿨 내에서 500독, 700독 같은 걸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뭔가 상업적이게 한꺼번에 해서 어떻게 이 책 너무 많은데 언제 다 읽어? 중압감 가지시라고 만든 게 아니고요. 이런 많은 교육과정들의 분석을 통해서 만들어낸 거니까 꼭, 근데 또 막 한 달에 막 700만 원 내야 되고 하면 너무 부담되잖아요. 그런데 그 부담도 낮출 수 있게끔 또 뭔가 도움을 드려놨으니까 그렇게 연결하셔서 아이들 방해, 독서 환경 만들어주시면 너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효과가 검증된 학습법들을 저희 디자이너 분들에게 좀 많이 배우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반복하고 반복 읽기보다 강력한 건 학습 전략. 네. 그래서 그런 전략적인 개념들을 선생님들하고 같이 얘기하시면서 어떻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이런 도움을 받는 그런 3본부 디자이너 분들이시니까요. 같이 해서 이런 얘는 이러니까 얘는 이래요. 그런 것들을 그 행동유형 검사까지 연결하셔가지고 책정 분석까지 연결하셔서 스마티하게
연결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지적인 거, 그리고 아까 요런 전체적인 카테고리는 한 번씩 잡아드렸고요. 네. 그래서 논리력, 그러면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얘기를 했고 뭔가를 해 나가는데 분명 아이가 그냥 계속 뭔가 알려주고 엄마하고 말만 하면 또 재미가 없잖아요. 놀아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 놀아야 되는 부분을 저희 본부장님께서 요렇게 음악적 또 요번에 플레이송스라는 또 엄청난 제가 셋째를 낳고 싶은 네, 충동을 잠깐 느꼈던 잠깐 아주 잠깐입니다. 네, 제가 지금 셋째를 낳는 건 범죄잖아요. 그래서 잠깐 했었던 그 부분으로 연결을 해서 김은혜 본부장님께서 한번 터치를 해드릴 겁니다. 김은혜 본부장님? 네. 지금 안 주무시나요? 다? 그러니까요. 제가 아까 저 좀 몸이 컨디션이 네. 안 좋아서 아픕니다라고 했는데 네, 음, 어머니들이 믿으실란가 모르겠어요. 네, 우리 저 진짜 11시 반 아픕니다. 전에 종료가 돼야 되는데, 지금 시작해도 그러니까요. 괜찮을까요? 괜찮을까요? 네, 한 번씩 아, 한번 이렇게 잡아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괜찮을까요? 아니, 네. 2부를 다음에 해도 되는데, 오늘 또 한재현 실장 컨디션이 좀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력에 대해서 진짜 1시간 20분 동안 애쓰셨습니다. 그래도 이제 지금 50분 정도 계시니까 한번 한 30분 정도 한번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트 준비되셨나요? 저는 아이가 이제 20대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에게 약간 좀 이제 선배맘으로서도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조금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사실 이제 제 자리에 이제 이렇게 노트가 있어요. 이제 여러분 애들, 이제 아이들, 이제 저도 이제 6살, 5살 때 육아할 때 굉장히 좀 이제 정답이 없는 일들이 많죠. 그래서 좀 몇 가지 좀 얘기를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어떤 이제 할머니를 통해서 책에 대해서 좀 한번 배웠던 시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또 할머니께서 20 몇 개월의 이제 손녀에게 책을 선물하고자 하는데, 본인은 할머니는 어릴 때 부모님이 사줬던 책이 좀 학습적이고 억압적이었다 하시더라고요. 위인전을 사줬는데 그 위인전을 나는 읽혀야 될 것 같고 그 책에 대한 것들이 좋지 않은 경험이 할머니에게 있어서 할머니는 그래서 아이에게 책을 어떻게 읽어줘야 될지를 공부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지금 이제 화면이 잘 이제 안 보이시지만 전 아버님이랑 같이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가졌던 책에 대한 경험이 우리 아이에게도 똑같은 책에 대한 경험으로 남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너무 책을 강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할머니가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 책을 읽었던 그 아이들은 책을 엄마와 함께 보냈던 시간을 기억하는 거지, 영유아기 때 아이들이 그때 책에 대한 인지 발달을 하면서 아이들은 기억하지 않는다. 그래서 부모가 책을 대하는 목적성이 어떻게 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드렸던 건 뭐냐면, 우리가 아이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시간은 부모가 아이에게 뭔가 가르쳐 주는 시간이 아니라 같은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공감하는 것들이면 너무 좋겠어요. 아버님이 보고 계시네요.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책을 읽어주는 시간은 조금 더 부모가 아이하고 좀 편안한 감정을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다. 밖에 천둥번개가 서울에는 치고 있어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들으실 때, 첫 번째 제가 얘기 드리는 건 부모는 사실 아이에게 교육적인 입장으로 가르치는 교사가 아니라 좀 양육에 대한 마인드를 가지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5살, 둘째가 100일 정도 됐을 때 아들이 이제 둘일 때, 굉장히 이제 둘째가 태어나고 나니까 육아가 쉽지 않을 때 노나라 임금님과 바다새의 이야기를 좀 봤었어요. 노나라 임금님이 바다새를 이제 너무 이제 화려하고 멋진 새를 만나게 된 거죠. 아마 플리송지에 나오는 이런 멋지고 화려한 새를 만나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가지고 온 거죠. 그 바다새가 살아야 될 곳에서 가지고 왔어요. 좋은 음식을 먹이고 최고의 우대를 해줬지만 2주 동안 바다새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죽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조금 더 극단적일 수 있지만 한번 적어 보시면 육아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걸 제거해야 되고
그다음 중요한 건 내가 아이와 소통하기 위해서는 나를 먼저 비우고 아이를 바라보는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내 그릇이 뭔가 바라는 게 이미 가득 차 있으면 책 육아를 할 때 내가 아이한테 책을 사줬을 때 원하는 반응이 나오지 않는 거죠. 맘카페에서 봤을 때 그 책에 대한 반응이 내 아이에게 기대치가 떨어졌을 때에는 그 그릇이 넘쳤을 때 "너는 왜 이 책을 안 봐? 엄마가 이거 아빠 몰래 사줬는데." 아니면 아빠 대신 뭐 이렇게 무언가 아이에게 요구하게 된다는 거죠. 방금 제가 얘기 드렸던 게 뭐냐면 아이하고 육아를 할 때 되게 중요한 건 조급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시간에 공부를 하는 거지 지금 당장에 내가 해결하고 충족하기 위해서 보지 않는다면 조금 더 육아하는 방식이 좀 나아질 겁니다. 성장기 아이들의 마음을 잡아주는 가장 큰 힘은 무엇보다 부모의 믿음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그래도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좀 해줄 수 있는 얘기 중에 하나는 여전히 아직까지 저도 아이와 책 육아와 대화가 잘 되는 부모 중에 한 명이다라는 거, 고3인 아이가 진로를 고민하고 있으면서 여전히 인제 책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책을 부모가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가 쪼끔 더 이 아이가 성장기가 됐을 때 큰 힘이 되어 주더라. 모든 관계는 굉장히 상호작용적입니다. 부모가 아이를 인정해 주면 아이는 부모의 말에 순종하게 되고 사실 긍정적인 부모의 시선에서 아이들은 조금 더 힘든 시기에 역경을 잘 이겨낼 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 드리는 앞부분의 얘기들은 조금 좁혀진 시선에서 보지 마시고 부모의 좀 그릇부터 먼저 한번 만져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요 부분은 짧게 짧게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놀이 교육은 놀이일까요? 교육일까요? 시간 관계상 제가 그냥 다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놀이는 교육적인 목적으로 먼저 다가가지 않아야 됩니다. 적어 보실 수 있으시면 브레헬 작품에 아이들의 놀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던 적이 어릴 때 여러분 공부할 때 기억이 나실 겁니다. 땅에다가 우리 인제 무언가 그림을 그리고 줄넘기를 그 고무줄 놀이를 하던 그 자연에서의 놀이와 우리가 뭔가 놀이터, 놀이공원에 가서 무언가 '아 내가 에버랜드 한번 갔다 왔어.' 아이들이랑 이렇게 보여주기랑 사실은 놀이는 그 자체의 목적성이 돼야 되는 거죠. 영유아기 때 가장 놀이의 가장 큰 메이트 중에 하나가 사실 부모님이에요. 부모님하고 놀이를 하면서 아이들이 배우는 거는 멋진 키즈 카페에 가는 게 아니라 작은 집에서의 풍선 불고 까르르 하는 그 놀이 자체가 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놀이에 대한 기쁨을 주게 됩니다. 우리 아이가 학령기에 교육을 통한 학습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기에 조금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성취라는 걸 자주 쌓아 주시면 좋겠어요. 아이들이 영유아기 때 빠른 수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아 나는 교구를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수 없어.' 이게 교육이고요. 아이들은 그때 성공 경험에 대한 수업을 너무 많이 만들면 다음 단계의 수업을 할 때 레벨이 올라가지 않으면 멈추게 돼요. 그래서 6 세에서 7세 정도에 피아노 학원을 한번 가요. 태권도도 한번 가요. 근데 10 년을 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다음 단계의 레벨에 대한 두려움이 있거든요. 아이들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칭찬받고 싶고 잘하고 싶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에 레벨이 올라가지 못할 때에 아이들이 거기서 멈추기 시작을 해요. 결과적인 칭찬을 못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놀이를 잘 시켜 주는 게 되게 필요해요. 놀이라는 건 여러분이 시키지 않아도 아이들이 해요. 몰입하는 경험들, 그래서 다양한 놀이법들을 아이들이 배워가는데 놀이는 사실 그 자체가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잘 논다는 거, 잘 먹는다는 거, 잘 읽는다는 거, 잘 쓴다는 건 무엇일까요? 아이에 맞게 노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까 실장님이 이런 얘기해 줬죠. 이제 외향적인 아이, 내향적인 아이가 있어요. 너무나 아빠는 리더십이 강하고 주도적이고 어디서나 리더를 하는 좀 굉장히 어떤 그룹의 이제 장이에요. 근데 이제 아들은 굉장히 왜소하고 소심하고 남잔데 '이 사내 새끼가 왜 이래?'라고 하면서 아빠는 조금 더 리더십 있게 키우고자 해서 아이를 농구를 보내요. 근데 그 아이는 혼자서 하는 게임을 좋아하는 아이일 수 있어요. 자, 그런 친구들은 바둑을 하거나 나 혼자만의 할 수 있는 놀이에서 작게 스몰 석세스를 만들어 줘야 돼요. 그래야 그 바둑을 했던 아이가 조금 더 나의 성공 경험을 가지고 성취를 가지고 그다음에 부모가 원하는 곳으로 나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내 그릇을 비워서
내 아이를 채우고 난다면 그 아이는 사회로 보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계속 우리 그릇에다가 아이를 계속 담아두고 그대로 뒀을 때 이 아이를 계속 문제로 바라보게 된다는 거죠. 잘 논다라는 건 그 아이의 발달 단계를 잘 이해해야 되고 우리 아이의 성향이 어떤 건지를 좀 알아가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향적인 아이에게 너무 외향을 바라면 안 돼요. 혼자 노는 걸 좋아하는 아이를 그대로 둘 수는 없겠죠. 하지만 그럴 때 비교하시면 안 돼요. "쟤는 저렇게 알아서 친구들이랑 잘 노는데 왜 너는 그렇게 친구한테 못 다가가고 엄마한테 계속 같이 가자고 그래?" 그 아이는 뭐가 필요하냐면 다른 아이보다 부모가 말해 주고 어떻게 친구랑 사귀어야 되는지를 계속 보여주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에게 좀 알려줘야 될 책들이 이제 "쇼팽아 같이 놀자." 친구와 노는 방법에 대한 말을 계속 얘기해 주시는 것들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놀이. 놀이는 그냥 말 그대로 놀이예요. 근데 우리가 이 시간에 온 이유는 1% 다른 것을 좀 찾기 위해서 온 거 아닐까요? 자, 체력, 상상력, 사고력, 표현력은 여러분이 계속 주는 게 아니라 이 아이의 몸속에 길러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적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음악을 접하는 아이는 많지만 음악을 경험하는 아이는 되게 적어요. 경험이라고 하는 건 그 시기에 자극을 줬다면 반복을 하고 밀도를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놀이력은 놀이를 통해 몰입하는 능력을 말하는데요. 놀이 경험이 굉장히 많은 아이들이 스스로 놀 줄 아는 능력을 키워가게 됩니다. 이건 어디서 길러질까요, 여러분? 네. 한 달에 한 번 멋진 곳에 간다고 길러지지는 않고요. 일상에서 하고 있는 놀이의 빈도수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때 인제 우리는 인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많이 들려줘라." 이해 언어가 많이 있어야 아웃풋하는 것도 많아진다. 요거까지는 누구나 알고 있어요. 이것도 시작해 줘야 되죠. 되게 중요한 건 아이가 듣는 단어의 수에 스토리가 붙지 않으면 이 스토리가 없는 이야기들은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지난달에 제가 이런 얘기 해 드렸을까요? 여러분 혹시 명이나물 아시죠? 명이나물. 고기에 쌈 싸 먹으면 너무 맛있죠? 군침이 돌아요? 근데 왜 명이나물은 명이나물일까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 분? 음. 인제 요런 게 인제 제가 인제 항상 언어에 대한 궁금증이 있거든요. 울릉도에서 먹을 게 없었을 때 이 명이나물을 가지고 명을 이었다고 해서 명이나물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제가 했던 이유는 여러분이 아마 다음에 명이나물을 먹을 때 이 스토리가 기억에 나실 거예요. 아이들에게 그냥 많은 책을 읽어줬을 때보다 서로 주고받는 대화를 했을 때 아이의 뇌는 조금 더 활성화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4에서 6세 시기에 많은 대화를 주고받기 위해서 0에서 3세 때 여러분이 해줘야 될 게 무엇일까요? 이거죠. 책을 읽는 게 아니라 책을 접하고 보여주는 환경들이 밀도 있게 갖춰진 아이들이 그다음에 부모에게 무언가 아웃풋하고 들려줄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좀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아기라고 우리나라에서 보통 얘기하는 영아기 단계는 0에서 18개월을 대부분 일컬어서 얘기하고요. 영유아기까지를 얘기할 때 제가 대부분 얘기하는 건 5세까지를 얘기를 드립니다. 뇌발달 많이 들어보셨죠? 세계에서 가장 책을 많이 읽는 나라는 어디일까요? 네, 핀란드입니다. 1세 이전의 모든 어린이집에서는 이제 책을 읽어줍니다. 그때 아이에게 책을 접하는 경험을 주려고 하고 책을 놀이로 다가가게끔 만들어주기 위해서 친밀감을 만들어주는 거죠. 뇌과학자는 무조건 책을 많이 읽어주기보다는 책을 통한 부모와 아이의 상호작용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기에 혹시 메모가 가능하시다면 책은 자극은 되는데요. 상호작용은 시냅스를 연결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가 책을 읽어준다고 생각하지만 그때 부모에게 책을 읽어줬던 경험과 시간들이 이 아이들에게 남는 거죠. 신경세포. 요거를 조금 보여드릴까요? 우리 아이들이 태어날 때 유전, 뭐 기질, 성향 이런 거와 상관없이 모든 아이들이 머릿속에 1,000억 개의 뇌세포를 가지고 태어나요. 근데 이건 사용하지 않으면 집에서 쓰지 않고 있는 컴퓨터와 같아지게 되겠죠. 이 뇌세포를 연결해 주는 건 이제 자극이라고 합니다. 오감 자극. 자, 연결해 줬을 때 요 신경섬유가 자라는 거예요. 이 신경섬유를 이제 시냅스라고 하는데요. 얘는 태어날 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태어나고 나서 자극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0에서 36개월 사이에 이 시냅스의 생성에 가장 큰 회로를 만들어주는 게 바로 오감 자극이고, 이때 오감 자극을 부모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 단단한 뇌가 만들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제 뇌 발달 얘기할 때 머릿속의 뇌세포가 아니라 시냅스를 잘 이해하고 가시는 게 중요하겠죠. 사실 저는 이런 얘기를 계속 얘기 안 하고 싶지만 좀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정말 중요한 시기를 정말 제대로 이해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라면 아이들하고 어떤 시간을 잘 보내야 될 것인가가 필요하고요. 저는 좀 이렇게 오늘 듣고 나서 내일 갑자기 폭발적으로 3-4시간 책 읽어주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아이는 준비가 안 되어 있어서 매일 조금 더 질적인 부분들을 좀 노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0에서 12개월의 자녀가 있으시다면 이때 아이들은 직접 경험으로 기억하고 습득하는 시기를 말하고요. 13에서 24개월에는 습득한 걸 모방하는 시기입니다. 15에서 36개월을 모방하면서 습관으로 형성이 되는 시기라서 우리가 0에서 36개월은 두뇌 그릇을 만드는 결정적 시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릴 때 책을 읽어준다라는 건 사실 아이가 읽을만 할 때 읽어주는 게 아니라 아이들은 오감각을 통해서 이렇게 생긴 책들을 넘기는 모습들을 보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책을 넘기는 걸 보면 아이들이 요쪽에 팔에 있는 독서 근육이 자란다라고 하거든요. 책을 넘기는 모습들을 시각적 자극으로 본 아이들이 돌이 넘었을 때 책을 찍고 떨어뜨리고 밀치기보다는 넘기는 모습들을 그대로 모방하며 자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빠는 사실은 이제 논리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본다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걸음마 보행기를 아이가 걷고 나서 사주지는 않죠. 걷기 전에 걷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사주는 거죠.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배냇저고리를 사지 않죠. 이미 아이의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준비를 하는 거죠. 감정에 문제가 생기고 나서 인성동화책을 사는 건 이미 시간이 지난 거죠. 아이가 필요할 때 사는 거와 부모가 필요할 때 사는 거는 기준이 너무 다른 거죠. 미리 사주는 게 아니라 그 시기에 예방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코로나가 왜 엔데믹까지 이렇게 펼쳐졌냐면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던 거죠. 태어나서 1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소아과에 가서 맞고 있는 예방접종의 균을 생각해 보신다면 마음의 예방접종을 무엇으로 하고 있는지를 보시면 책이라는 거는 물질적으로 이제 불상적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그 안에 이야기들은 부모가 좋은 그릇과 좋은 언어를 빚어낼 수 있는 도구지 단순한 지식적 책 읽기로서는 조금 더 엇나가서 좀 벗어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걸 얘기 드리는 이유는 5세까지는 어떤 엄마도 책 육아를 잘합니다. 왜냐하면 아웃풋이 빠르거든요. 5세가 넘어가면서 고유아 시기에 결정적으로 독서 육아의 인제 방향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때가 인제 보이지 않는 시기죠. 독서에 대한 믿음이. 그래서 그때 아이들은 독서에 대한 호호와 학습이 전혀 나눠지게 되기도 하죠. 앞에 제가 좀 이런 얘기를 좀 강하게 얘기 드렸던 이유는 스팁스 책을 언제 사주냐고 인제 그만 물어보세요. 제발. 음. 아이는 지금 못 읽어요. 부모가 일상에서 하는 언어를 모방한다니까요. 그래서 마음의 예방 접종을 먼저 드려 주셨으면 좋겠고 감정의 상비약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부모 그림책 세라피 북은 이제 아빠도 함께 보여주시면서 들려주셔야 되지 아버님이 육아에 참여하지 않는 게 아니라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음악. 음악 제가 아까 잠깐 얘기 드렸죠. 플레이 송즈가 나와서 인제 얘기를 하느냐. 맞습니다. 네. 아이들은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소리가 여러분 어떤 소리일까요? 네, 엄마 소리죠. 여러분의 뱃속에서 태어났잖아요. 자궁에서는 굉장히 엄청난 진공청소기 같은 소리가 있습니다. 아이가 태어날 때 여러분 혹시 집에서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까만 천막을 여러분 이렇게 씌우시고 안막 같은 걸 씌우면 뱃속에서 우리 아이가 그런 모습에서 인제 엄마의 소리만 온전하게 듣고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그 두려운 아이가 인제 자기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탯줄을 자르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 우는 첫 언어는 굉장히 세상을 향한 두려움에 대한 첫 언어이기도 합니다. 어
처음에 가장 아이가 좋아하는 소리는 엄마 소리예요. 왜 아이가 엄마 소리를 좋아하는지 제가 알까요? 반응하죠. 여러분의 소리를 들으면 아이가 울음을 그치죠.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려주면 아이가 방긋 웃죠. 두려운 순간이 있었지만 엄마가 옆에 손에서 들어오면 아이가 안심을 하죠. 그래서 엄마의 소리는 편안함을 주고 안정감을 줍니다. 그걸 애착이라고 하죠. 근데 우리가 그 편안한 소리만 계속 들려줄 수는 없죠. 그래서 두 번째에는 엄마가 책 읽어주는 소리를 좀 더 들려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아이들은 뇌에서 언어라는 그릇들을 이제 빚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일상에서 여러분의 한 24시간의 육아 중에서 한번 목소리를 녹음하시면 우리가 얼마나 아이에게 좋은 언어를 들려줄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사실 인제 음악에 대한 부분도 인제 놓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어릴 때 클래식을 테니에서 들려주거나 했다 하더라도 다시 그 클래식을 꺼내서 찾아내기가 육아하는 동안 되게 쉽지 않죠. 뭔가 해줄 것들은 많고, 그래서 인제 플레이송즈에서 했던 것들은 조금 더 손쉽게 아이가 그 음악을 반복적으로 접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서 책으로 만든 거지, 책을 제작하는 회사가 아니라 음악 센터죠. 그래서 고런 부분으로 좀 만들어졌다라고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음악을 들으면 청각세포가 발달하는 건 누구나 알고 있죠. 운동세포도 함께 발달한다는 건 알고 계신가요? 뭔가 인제 이렇게 스포츠 대회를 나갈 때 뭐 김연아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항상 경기 전에 인제 뭐를 끼고 있죠? 헤드셋을 끼고 있죠. 음악을 듣고 있죠. 음악을 들으면서 운동세포들도 굉장히 활성화가 된다라고 합니다. 아주 그냥 제가 쉽게 얘기 드리면, 우리가 걸어가는데 자동차 경적 소리가 나면 우리가 그 경적 소리를 경적 소리네.'라고만 듣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몸이 피하게 되죠. 내 운동세포가 반응하는 것처럼 다양한 음악에 접한 친구들에게 단순하게 청각세포의 활성화만 있는 게 아니라 운동세포까지도 조금 더 활성화가 된다, 요런 결과들도 있다라고 합니다. 이걸 제가 좀 보여드리는 이유는 빨리 넘어가도록 할 건데요. 왜 우리는 0 에서 36개월이 인제 그릇의 결정적 시기냐라고 하냐면, 아까 그 재현 실장이 이런 얘기를 해 줬죠. 인풋을 많이 해 줘도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문해의 수준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들도 내가 습수하기가 어려운 거죠. 뉴스를 보는데 내가 정치와 경제 쪽에 문해 등급이 낮다라고 하면 아무리 많이 듣고 있어도, 아무리 많이 스토리를 풀어 주더라도 내가 아웃풋하기가 어려운 것처럼 그릇을 만드는 그 시기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출생 직후에 비구는 눈을 가린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제 자극을 시각적으로 차단을 해 놓은 거죠. 2주 동안 가렸고요. 4 주가 되었을 때는 비군의 눈을 다시 정상처럼 눈을 보여줬지만, 결국은 그 시기를 놓쳤을 때 신경섬유의 발달은 정상군보다 훨씬 더 미약하게 발달하더라. 그래서 부모가 생각했을 때 그 잠시의 찰나가 아이들한테는 굉장히 큰 격차를 주더라라는 걸 보여줬고요. 이거는 굉장히 제가 오래전에 했었던 자료들인데, 청각이 잘 안 들렸던 친구를 12 세에 수술을 했었고 7 세에 수술했던 아이들에게 언어 수행 능력을 봤더니 현저하게 인제 늦게 인제 수술했던 친구들이 떨어졌더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이만큼 사실 그때 접하는 환경과 책들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이들에게 인제 어떤 중요성을 좀 보여줬던 자료인 거고요. 아이들의 두뇌들은 사실 뇌는 어떻게 쪼개서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굉장히 많이 달라지기도 하지만, 막 이걸 또 너무 좀 저기 할 수 있겠지만, 대뇌피질은 말 그대로 인제 돼지 껍데기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지혜의 뇌가 발달하기 위해서는 1 층 생명의 뇌, 우리 아이가 울었을 때 아까 제가 잠깐 얘기했죠. 울음에 빠르게 반응해 주는 거 되게 중요해요. 그 반응이 빠르게 해 준다는 건 빨리 쫓아가서 내가 분유를 타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배가 고프구나, 엄마가 우유 타올게, 10 초도 안 걸리는 언어를 들려주는 거죠.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기저귀가 젖었네. 엄마가 기저귀 가지고 올게. 조금만 기다려." 아이는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지만 뉘앙스와 엄마의 편안한 모습을 보고 안정감이 있어요.
아이가 놀이터에서 뛰어놀다가 다쳤을 때 여러분의 얼굴 보고 놀라는 거지 아이는 지금 피가 나는지 얼굴이 어떤 모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의 표정을 보는 거죠. 첫 번째 1 층의 생명의 뇌가 굉장히 단단하게 하는 게 애착의 관계와 연결이 되고요. 두 번째 층, 2 층은 사실 백일 독서하고도 굉장히 효과적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모습을 보고 인제 사실 눈치도 보고 부모의 감정을 읽어내는 거죠. 여러분이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이 정서의 뇌는 지금의 디지털 시대에 정보가 빠른 시대에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조절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는 아이들이 많아졌죠. 우리가 문해력을 많이 얘기도 하기 하지만 결국은 글을 읽지 않아요. 글을 안 읽는데 해석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세상에 재미있는 게 너무 많은데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얼마 전에 그 조사했어요. 그 조별 발표에서 숏폼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그 릴스나 이렇게 짧게 보는 영상들이 인제 두뇌에 미치는 걸 했는데 전 되게 재미있게 좀 봤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그림책을 읽어주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시대를 넘어갔을 때 경쟁력이 있다라는 걸 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0 에서 3 세에는 말 그대로 집에 인제 기본적인 구조들이 생기는 시기고요. 신경세포의 연결이 가장 활발합니다. 인제 연결은 시냅스를 말하는 거고요. 좀 극단적으로 써 놓기는 했지만 이때 굉장히 이 아이들이 인제 단단한 그릇을 만드는 것은 결정이 되게 됩니다. 뇌가 전반적으로 골고루 발달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때 좀 도와주셔야 될 건 이제 오감 교육이고 이미 여러분은 인제 이미 오감을 일상에서 좀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아이한테만 사실 오감을 보여주기보단 부모의 좀 모습들도 쪼끔 더 많이 좀 웃고 좀 밝은 모습 그리고 집에서도 좀 컬러풀한 옷을 입는 것도 영유아기 땐 좀 좋아요. 그래서 인제 북유럽의 인제 어머님들이 기하학적 패턴 무늬를 보죠. 입죠. 그런 이유가 인제 뇌에서 기하학적 무늬가 가지고 있는 게 자극에 대한 좀 영향이 또 다르다 이런 게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것까지 제가 요구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럼 너무 디테일이시죠? 네. 그래서 일상의 학습법에 대한 부분을 얘기 드렸고 조금 더 큰 아이들도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때도 기본적인 뇌의 기본적인 구조 전뇌 발달이 이루어지기도 하지만 이때는 조금 더 전두엽이 비중적으로 발달을 합니다. 그래서 인제 이때 아이들이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미운 언어를 쓰죠. "내 거야. 내가 할래." 좀 싫고 미움에 대한 그런 것들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한 이제 가치관을 여러분에게 물어보는 시기지 아이가 떼쓰고 잘못됐다라고 바라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때 예방 접종 중에 하나는 인물, 전래, 명작의 이야기를 꾸준히 읽어 주셨으면 좋겠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욕심 부리면 안 되겠지.'가 아니라 욕심을 부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그런 자연스러운 이야기의 흐름으로 좀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뭐 이 얘기는 여러분에게 깊게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영상물을 좀 많이 딥하게 노출했던 아이들의 어떤 이런 이야기들, 이제 정상적인 아이는 사실 빨간색 부위가 뇌가 활성화된 부분이고요. 파란색 부분이 뇌가 멈춰져 있는 경우들인데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짠 거를 먹으면 우리가 그걸 좀 흡수하기 위해서 우유를 먹는 것처럼 미디어가 좀 빠르게 움직일 때에는 뇌는 멈추게 되고요. 바깥의 책은 멈춰 있으면 뇌는 조금 더 많이 움직이게 된다라고 합니다. 이걸 이제 밸런스라고 하는 거죠. 영아 시기의 아이들은 첫 번째는 울음으로 언어를 표현하고요. 1 살일 때는 인제 여러분이 이미 한 단어로 들려주죠. 엄마, 아빠, 할미, 할비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런 단어를 계속 이제 접하다가 의상어, 의태어를 여러분이 인제 아이에게 알려주죠. 왜 책을 꼭 사서 말 배우기를 하나요? 책 없어도 아이들은 말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왜 말을 배우게 해 주냐면 어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거죠. 상호작용을 하는 언어에는 결국은 일상의 언어도 있겠지만 사실 그림책을 통해서 타인의 감정을 좀 보게 돼요. 다양한 사람의 감정, 얼굴들을 보게 되는데 지금 사실 자녀가 3명 이상인 집들은 잘 없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직접적으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하루에 몇 명인지를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 그리고 선생님, 그리고 누가 있을까요? 그래서 소리에 대한 경험들이 예전에는 한 자녀를 온 마을이 키운다고 했죠. 옆집에 가기도 하고 누군가를 맡기기도 했지만 아이들이 접하는 소리가 적어져서 그림책의 역할은 여러분 옛날에 우리 때와 좀 달라지는 것들이 좀 많아지기 시작을 할 겁니다. 2 살에는 이제 2 단어를 붙여내는 시기고 3 살에는 이제 한 문제 이게 보편적인 언어 습득의 과정인 거죠.
요 부분은 제가 좋아하는 문장 중에 하나라 여러분에게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경우이기도 합니다. "태어나서 7 세까지를 신적인 흡수 정신의 민감기라고 한다."라고 합니다. 이때 아이들이 인제 뭐 바이링구얼 인제 영어나 언어적인 부분들도 인제 많이 얘기하게 되는데, 저는 제가 했던 것들이 정답이라 생각은 하지 않고요. 저도 바이링구얼이 되게 궁금해서 어릴 때 인제 공부를 많이 해 보면서 영어 동화책을 좀 어린아이들에게 이제 많이 노출해 줬어요. 저는 발음이 좋지는 않아요. 인제 기계가 있잖아요. 저는 어떻든 밀도 있는 노출을 좀 꾸준히 도와주는 거? 근데 언제까지? 저는 저희 아이가 빠르게 아웃풋을 하는 아이가 아니었고요. 좀 시간이 들여서 이제 폭발적인 아웃풋을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들은 좀 내향적이고 좀 뭐라고 해야 되죠? 그랬는데 지금 성향이 좀 많이 바뀌게 됐죠. 그런 성향에 맞춰서 좀 여러분이 꾸준하게 노출해 주신다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때 아이들마다 조금 더 언어적인 발달이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보고 가시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때는 친밀감을 형성해 주는 거, 스킨십과 상호작용을 도와주는 거, 영아기 때는 조금 더 인제 통합 발달과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정은 전 너무 중요하다 생각해요. 사고도 너무 중요하죠. 그죠? 제일제장님 그죠? 어 결국 이제 정서의 내는 그 사고를 내가 주도적으로 계속 이루어 갈 수 있는 그런 자존감의 키가 되기도 하거든요. '내가 배울 수 있구나.' 좀 넘어갈 수 있는 것들. 아이가 누구를 보고 관찰을 하냐면 여러분의 표정을 보고 관찰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눈에는 부모의 모습이 그대로 모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스텝스 책은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늦게 아이의 감정이 생겼을 때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지 모르는 게 아니라 먼저 읽어야 될 책은 사실 부모 세라피 북을 먼저 여러분이 읽고 계셨으면 합니다. 그다음에 스텝 1이 잘 충족되었을 때 스텝 2와 스텝 3가 나아가게끔 만들어지는 거고요. 생후 2 개월의 아이들은 조금 더 인제 소셜 스마일, 이제 사회적인 미소, 인제 기쁨 이렇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죠? 시니컬하게 좀 웃기도 하죠.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사회적인 미소를 띠게 되고, 돌전후의 아이들은 뭔지 모르는 인제 화를 내게 돼요. 이름이 없는 거죠. 겉으로는 좀 폭발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안으로는 이때 질투, 부러움, 당혹감 여러 가지 감정을 가지게 된다고 합니다. 두 돌 무렵이 되었을 때는 인제 0 에서 1세 때 신체의 독립이 있었다면 1 에서 2세 때에 인제 감정에 대한 이야기들이 인제 탄생을 하게 됩니다. 스텝스를 좀 제가 자주 얘기해 주는 이유 중에 하나는요. 내 아이에 대한 어떤 감정에 대한 문제로만 스텝스를 다가가지 마시고 다양한 아이들의 그런 감정들이 '아 왜 이 아이가 고집을 피우지? 왜 이 아이는 친구들을 어려워하지? 왜 이 아이는 괴롭힘을 당하는데도 가만히 있지?' 이걸 친구들 사이의 감정을 좀 배우게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 드렸던 감정 이해력과 감정 조절력 두 가지를 쪼끔 충족해 줄 수 있는 게 스텝스 책이고요. 조절력과 통제력을 두 가지를 쪼끔 더 줄 수 있는 책이 마인드셋 책이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정서 지능이 높은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5 가지의 장점을 가지게 됩니다. 대처 능력이 높고 언어 발달도 좀 유연하게 되고 학업 능력, 또래와 갈등들도 조금 더 빈도수가 적다라고 합니다. 좋아하는 책들이에요. 룰루룰루, 코리아 마음 친구들. 아빠가 굉장히 출근하는 길이 힘들어요. 일도 많고. 근데 이제 아이가 졸졸졸 쫓아오면서 좀 이제 그걸 긍정적으로 보게끔 이제 아빠의 언어를 좀 바꿔 주기도 하죠. 부모의 감정 사회화를 아이들이 이제 보고 배워가는 것처럼 책은 사실 그렇게 밀도 있게 주고받으면서 좀 도와주기도 합니다. 요걸 제가 쪼끔 더 한 번 더 인제 여러분에게 조금 얘기를 드렸던 부분 중에 하나는 의외로 아이들이 인제 먹고 자고 어떻든 인제 놀고 이렇게만 간다고 보시겠지만 그 단계마다 굉장히 아이들이 보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한 시기가 바로 0 에서 인제 36 개월이라고 하죠. 좀 빨리 달려왔어요. 지금 몇 시죠? 11시 50 분이네요. 빨리 안 달려왔네. 어 이 엄마의 목소리가 보통의 애착의 감정을 주기도 하지만 책 읽어주는 이제 엄마의 목소리는 그 시냅스에 조금 더 피복을 입혀준다라고 해요. 그래서 조금 더 촉매제가 일어나는 거, 그때 엄마의 모습을 좀 더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제가 얘기 드렸던 부분은 이제 여기까지인데요. 구체적으로 사실 모든 걸 다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오늘 제가 드렸던 놀이력은 되게 심심한 약간 이제 담백한 치아바타 맛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오늘 끝나고 나시면 불의 아이들의 놀이라는 그림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놀이를 제공해 주려고 했던 건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이미 아이들은 놀 줄 아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너무 빠른 의존적인 도구를 아이들에게 많이 주지 않는가. 아이가 언어 발달이 느리다고 생각해서 빨리 클리닉을 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은가. 그전에 우리는 아이랑 얼마나 주고받는 대화를 늘려서 기록했는가. 100일 독서가 줄 수 있는 힘들은 부모가 아이하고 얼마나 많은 대화를 했는지 알아차리게 도와주는 게 저는 100일 독서라 생각이 들고요. 100권의 책이 옳은 게 아니라 그 100권의 책을 기본으로 아이에게 100가지의 이야기를 듣고 있는 부모의 모습들이 이 아이들에게 자존감이라는 그릇을 크게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얘기들을 전 조금 더 명확하게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키즈스쿨에서 만들어진 책들은 사실 이제 제가 이 브랜드를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거는 독서력이기보다는 그 습관과 문화를 조금 얘기 드리고 싶었어요. 책을 부모가 가까이 하고 있는 문화에서 시작했던 아이들은 그 문화를 어 가장 잘 성장할 수 있는 거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냥 책만 아이 방에만 많이 있고 그 책은 아이한테 "너 읽어 줄까? 안 읽을 거야? 그럼 인제 책 안 사줄 거야." 이런 어떤 흥정과 대가적인 부분들이 아니라 충분히 들었던 그 언어들을 한 6-7세 때 좀 꺼냈을 때 좀 정서의 당도가 가장 높은 그림책을 가지고 어릴 때 추억을 잘 꺼냈을 때 그 아이들이 좀 잘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려고 백일 독서는 그런 취지로 좀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좀 여러분들하고 인제 함께 사고력, 논리력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 보고자 했습니다. 충분히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실 거라는 생각이 들지만 또 한번 이렇게 좋은 시간에 인제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적으신 거 많으실 것 같아요. 그쵸? 그 적으셨던 거 냉장고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그중에서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거는 여러 번 읽어 보시는 거 어머니들도 복기하시는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읽어 보시는 용으로 하고요. 이 중에서 내가 이번 달 6월 달 남은 이 기간 동안 어떤 건 꼭 실천해 봐야겠다. 그리고 이건 꼭 기억하고 이 부분은 아이에게 좀 더 많은 비중으로 집중해서 해 주고 싶다라는 거 한 가지만 한번 적어 보세요. 그 한 가지를 냉장고에 정말 크게 하나 붙이시고 그리고 그것들을 하나하나 한 달 한 달 그리고 하루하루 이렇게 실천하고 나가시다 보면은 지금 저희가 얘기 드렸던 이 많은 것들이 다 네 노출되고 다 할 수 있는 그런 미래력이 높은 아이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프레벨의 아이들의 놀이 맞습니다. 네. 그리고 불의 아이들의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책들 한번 읽어 보시고요. 단행본의 부분들도 좋지만 꼭 전집으로 읽어야 되는 것들도 있으니까 연결하시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매달 100일 독서를 하고 계시는 분들을 그리고 저희 선문부 회원분들을 초청을 해서 이렇게 특별한 강의들을 하고 있는 거 매달 주제가 바뀝니다. 그리고 매달 주제가 바뀌면서 시기상 그리고 뭐 적기 교육 이런 부분으로 저희가 파트를 나눠서 하고 있으니까요. 초대해 주셨던 그 디자이너 분들에게 "아 오늘 좀 어땠어요? 어떤 게 제일 좋았어요?" 라고 얘기해 주시면 정말 그분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 키더스쿨레에서 하고 있는 그 방향은 환경적인 개념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 그게 그냥 책이 많으면 좋아요가 아닌 네 이유가 있어서 만들어 놓은 거고요. 아까 우리 집에 30 개월 정도쯤인데 막 2,000 권, 3,000 권의 책이 없다면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어느 정도 네 스텝해서 꼭 초등학교 가기 전에 읽어야 되는 기본적인 영역들은 빠르게 아이들에게 노출하면서 기회를 주시는 그런 정말 1 년의 중간달이잖아요 6 월이. 예 그래서 추후 이제 후반부로 넘어가는 거에서는 환경까지도 예쁘게 깔아 주시고 시작하시는 그런 키콜리한 그리고 스마트한 어머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늦은 밤까지 네 열심히 공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실천해서 보람된 저희에게도 피드백 보내주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나 캡처하셔 가지고 좋았었던 거 이런 거 SNS나 이런 데다가 올려주시면은요. 키드스콜레하고 삼본부 요렇게 해시태그 달으셔서 올려주시면은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담당 선생님이 뭔가 이렇게 있거나 하시면 소정의 또 선물도 보내드릴 거니까요. 네, 그렇게 힘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김혜 원장님 늦게까지 김혜 원장님은 조금 텐션이 시간이 지나면 떨어지시고요. 저는 밤이면 꽃이 피는데 제 오늘 컨디션의 난조로 인하여 점점 목소리가 가고 있어서 얼른 끝내고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네. 예, 인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늦은 밤까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